선사시대 도구 볼게요. 구석기 도구, 타제석기라고도 하고 뗀석기라고도 해요. 자, 타제석기 무슨 말이에요? 칠타에 제작할 재. 그래서 쳐서 제작한 석기다. 그래서 원하는 모양의 도구를 만들 때 돌을 쳐서, 돌을 깨서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비교하면은 마제석기라는 게 있어요. 이건 신석기 때거든요. 갈마, 연마하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제석기는 갈마에 제작할 재, 갈아서 제작한 원하는 모양의 도구를 만들 때 갈아서 제작한 게 마제석기, 신석기고 타제석기는 깨서, 쳐서, 돌을 깨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이건 구석기다. 그리고 뗀석기라고 돼요. 뗀석기는 떼어낸 석기란 얘기죠. 이건 바로 쳐서, 돌을 깨서 제작한 거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구석기 도구는 타제석기라고도 하고 뗀석기라고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도구가 주먹도끼예요. 구석기 중에서도 전기 구석기 도구거든요. 이거 외워놔야 돼요. 주먹도끼는 이렇게 외울게요. 인간이 직립보행을 해요. 그러면서 의미가 있는 건 뭐예요? 손이 자유로워졌어요. 직립보행을 하면서. 그래서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손이 인간에겐 최고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인간이 손을 써서, 도구로 손을 써서 뭔가를 사용하다가 도구라는 걸 만든다. 그럼 어떤 모양의 도구를 만들까요? 당연히 우리가 익숙했던 손, 주먹과 비슷한 도구를 만들겠죠. 그래서 주먹도끼는 최초로 만든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최초로 도구를 만들 때 우리가 인간이 손을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손과 비슷한 이 주먹도끼를 최초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주먹도끼는 구석기 중에서도 전기 구석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주먹도끼는 최초의 도구가 됐고 그래서 전기 구석기 도구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구석기 도구에 또 찍개, 밀개, 긁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구석기 도구라는 걸 알아놔야 되는데 자, 특정 이름을 짓지 않고 용도에 뭐뭐 개를 붙인 거예요. 이게 가장 장명법 중에서도 가장 구식인 장명법이죠. 가장 오래된 장명법이잖아요. 그래서 구석기다. 뭐뭐 개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 만약에 휴지가 구석기 때 있었으면 이랬을 거예요. 코 나올 때 코 주변에 대고 사정없이 풀 개 이런 식으로 뭐뭐 용도에 개를 붙이는 굉장히 구식 장명법이다. 그래서 뭐뭐 개가 붙으면 아 이건 구석기 가장 오래된 장명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순배 찌르개 이거는 후기 구석기 도구예요. 이거 한번 사진을 볼게요. 이게 순배 찌르개예요. 여기서 이 앞부분이 날카롭죠. 이게 찌르개고 이 뒷부분 요게 바로 순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여기다가 막대기와 연결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걸 바로 순배 찌르개라고 해요. 다시 돌아가서 이 순배 찌르개도 구석기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개가 붙어 있으면 아까 전에 가장 구식 장명법이고 구석기다. 그래서 구석기 도구라는 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순배 찌르개는 말 그대로 순배는 아까 막대기와 연결하는 부분이었고 찌르개는 앞에 뾰족한 거예요. 근데 돌을 깨서 도구로 사용하던 구석기인들이 두 개의 도구, 이 막대기와 앞에 뾰족한 날카로운 돌을 연결해서 썼어요. 이건 구석기인들에겐 굉장히 혁명적인 발견이에요. 두 개의 도구를 연결해서 쓰려고 했다는 건. 그냥 그전엔 돌을 깨서 사용만 하던 구석기인들에겐 대단한 발견이죠. 그래서 구석기인 중에서도 좀 진화한 후기 구석기나 돼야지 나올 수 있는 도구다. 그래서 순배 찌르개는 두 개의 도구를 연결했기 때문에 개가 들어가서 구석기지만 두 개의 도구를 연결했기 때문에 후기 구석기다. 그리고 또 하나 외워둬야 될 건 이 순배 찌르개가 나온 그 유적지가 단양 수양계예요. 그래서 요걸 암기법으로 한번 외워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양 수양계에서 수양계를 수양대군이 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양대군 개. 수양대군 아시죠?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이제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럼 수양대군이 왜 개냐? 순배를 찔렀기 때문에. 이 순배를 찔렀다는 게 무슨 얘기냐? 숨은 가슴이에요. 민감한 단어라서 가슴을 그냥 숨이라고 했고 배는 우리 배 복부예요. 그래서 순배 찌르개는 찔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순배 찌르개는 가슴과 배를 찔러서 죽였다. 다시 한번 연결하면은 단양 수양개, 수양대군이 개야. 근데 왜 개냐? 조카인 단종의 가슴과 배를 찔러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단양 수양개 하면은 수양대군이 개인 건 가슴과 배를 찔러 죽였기 때문에 순배 찌르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수양대군이 사약을 내려서 단종을 죽였다고 하는데 우리 암기를 위해서 단양 수양개, 수양대군이 개다. 왜? 순배를 찔러 죽였기 때문에 순배 찌르개. 그래서 단양 수양개와 순배 찌르개 연결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단양 수양개 5글자고 순배 찌르개 5글자죠. 둘 다 끝이 개로 끝나죠. 이렇게 해서 외우셔도 되는데 그냥 단양 수양개, 수양대군이 개다. 왜? 가슴과 배를 찔러서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서 순배 찌르개 이거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구석기 도구에 골각기도 있어요.
짐승의 뼈를 도구로 사용한 거거든요. 이거 한번 연결해 볼게요. 구석기 때는 농사를 짓지 않죠. 신석기 때 농사를 최초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구석기 때 먹을 건 사냥감이에요. 고기죠. 그래서 고기를 엄청 많이 먹었다 생각하세요. 곡식을 재배하는 게 없으니까, 농사 짓는 게 없으니까 사냥해서 고기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럼 뭐겠어요? 남는 동물의 뼈나 뿔, 이게 많을 수밖에 없겠죠. 사냥을, 메인 식사가 다 고기니까 사냥을 해야 됐고, 그러니까 뼈와 뿔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뼈가 골이고 뿔이 각이잖아요. 그래서 골각을 도구로 이용했다. 왜? 뼈와 뿔이 많으니까. 구석기 때는 사냥을 많이 했고, 사냥하고 나면은 뼈와 뿔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골각이 많았다. 그래서 골각기를 도구로 사용했다. 근데 여기서 비교해야 될 게, 뼈바늘은 신석기 도구예요. 뼈바늘은 뼈를 가공해서 바늘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뼈는 골각기죠. 근데 골각기가 한 단계 진한 거예요. 바늘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골각기, 구석기가 진화해서 신석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뼈바늘은 직조 생활을 할 때 쓰는 거잖아요. 바늘이니까. 근데 옷은 신석기 때 처음 입는 거죠. 직조 생활을 하는 건 신석기 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신석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뼈바늘은 그래서 신석기다. 조심해야 될 건 뼈바늘이 신석기인 건 알고 있어. 그래서 골각기를 보는 순간 뼈바늘이 신석기면 골각기도 신석기? 절대 안 됩니다. 골각기는 1차원적으로 뼈와 뿔을 그냥 도구로 1차원적으로 이용했고, 그래서 구석기 도구다. 왜? 구석기 때 사냥 많이 했기 때문에 뼈와 뿔이 지천에 널려 있어. 그래서 골각기는 구석기 때 많이 사용한 도구다. 이렇게 연결하세요. 신석기 도구 볼게요. 마제석기, 간석기라고 합니다.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있어요. 이건 둘 다 옷과 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거죠. 자, 연결해보면 가락바퀴는 실을 뽑는 도구예요. 실 뽑는 도구는 직조 생활을 할 때 쓰는 거고, 직조 생활은 신석기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왜 신석기 대표적인 특징이 직조 생활이에요? 신석기 때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 생활을 해요. 정착 생활을 하니까 주변에 자꾸 보는 이웃이 생겨.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옷을 입었다. 그래서 신석기 때 직조 생활을 시작했다. 요건 연결이 쉬워요. 그래서 가락바퀴가 실 뽑는 도구라는 것만 알면은 직조 생활, 신석기, 연결이 이건 쉬워요. 가락바퀴가 신석기라는 건 연결이 쉬워. 우리가 외워야 될 건 가락바퀴가 실 뽑는 도구라는 걸, 이걸 알아둬야 돼요. 어떻게 알면 되냐? 가락바퀴에서 가락에 집중하시면 돼요. 이 가락바퀴, 가락국수, 우리 국수죠. 엿가락, 다 뭐예요? 가늘고 긴 모양이죠. 그래서 가락이라는 게 원래 가늘고 긴 토막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가락바퀴에서 가락을 보면서 가늘고 긴 건 실이잖아요. 그래서 가락바퀴에서 가락이 가늘고 긴 토막을 뜻하고, 그러면 이건 가늘고 긴 실 모양이구나 해서 가락바퀴에서 실을 연상하시고, 그러면은 가락바퀴는 그래서 실 뽑는 도구구나,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흑요석이라는 게 신석기 도구인데, 요거는 지역 간 교류를 나타내고 뒤에서 더 자세히 좀 꼼꼼히 봐야 되니까 뒤에서 다시 볼게요. 그리고 돌갱이, 돌삽, 돌칼, 돌보습, 첫 글자에 돌이 들어가면 신석기예요. 신석기는 돌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시기다. 그래서 첫 글자에 돌이 들어가면 신석기다. 끝이 개로 끝나면 구석기다. 이런 것처럼 첫 글자에 돌이 들어가면 신석기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청동기 도구 볼게요. 반달돌칼. 벼를 자를 때 사용해요. 돌이 있으니까 신석기?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첫 글자에 돌이 있어야지 신석기고, 자, 반달돌칼은, 돌칼은 신석기예요. 근데 그 앞에 반달이 붙어서 돌칼이 좀 더 진화를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돌칼이 신석기인데 이게 진화했으니까 청동기.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용도가 벼를 자르는 데 사용했어요. 근데 벼는 청동기 때 시작하잖아요. 벼농사가. 그래서 청동기다. 뭐 이렇게 알아두셔도 됩니다. 자, 도구 몇 개 했는데 4글자 도구가 특히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구석기의 주먹도끼. 제가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최초로 인류가 도구를 만들 때 인간의 주먹과 유사한 모양으로의 도구를 만들게 되잖아요. 손이 가장 익숙한 도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손과 굉장히 유사한 주먹도끼라는 걸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도구고, 그러니까 최초의 도구니까 구석기고, 구석기 중에서도 전기구석기 도구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신석기의 가락바퀴, 이것도 4글자인데 이것도 헷갈리죠. 가락바퀴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락에서 가늘고 긴 실을 연상해서 실 뽑는 도구다. 실 뽑는 도구라는 것까지만 연결해내면 직조 생활을 한 건 신석기의 특징이니까 신석기, 연결이 쉽다. 청동기의 반달돌칼, 돌칼만 보고 신석기라고 하면 안 되고, 돌칼이 신석기인데 그 앞에 반달이 붙어서 돌칼이 진화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자, 바퀴날 도끼는 바퀴날 모양의 도끼예요. 근데 도끼라는 건 상대 보통 타격할 때 쓰는 거잖아요. 어마무시하지만.
그래서 타격할 때 쓰는 거고, 그러면은 정복전쟁 연상하시면 되고, 전쟁할 때. 그리고 정복전쟁은 청동기의 대표적인 특징이니까 도끼는 청동기의 도구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홈작이라는 걸 볼게요. 이거는 한쪽에 홈이 있는 도끼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거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홈이 있어갖고 앞에 이 도끼 헤드랑 이 밑에 도끼 막대기랑 연결해주는 홈이 여기 있어갖고 홈자귀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청동기라는 건 홈자귀가 한쪽에 홈이 있는 도끼다. 도끼라는 것만 아니면 홈자귀가 청동기라는 건 연결이 쉽죠. 왜? 앞서에서 도끼는 타격용이고 타격용은 정복전쟁에서 사용한 거고 정복전쟁은 청동기니까. 그래서 홈자귀가 도끼라는 것만 연결하면 홈자귀가 청동기라는 건 연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거 암기법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 귀에 좀 집중해 보시면 귀를 쓰면 이렇게 돼요. 이게 홈자귀랑 모양이 닮지 않았나요? 이게 도끼 헤드고 귀에 이게 도끼 막대고. 그래서 홈자귀의 귀에서 도끼 모양을 요걸 연상하셔서 아, 홈자귀가 도끼, 그러면 청동기 연결은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